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임상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스트라우만 팁 앤 트릭. 여러분께 스트라우만 임플란트의 임상 팁을 알려드릴 이안 맨하튼 치과 함대원 원장입니다.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는 아시는 대로 강한 재질의 락솔리드로 되어 있고 SL 액티브로 표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임플란트를 우리가 즉시 식립을 하였을 때 로딩은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에서의 로딩은 임플란트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느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안정성은 그 스테빌리티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항상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와 두 번째는 세컨더리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단어 그대로 우리가 수술 직후에 어디서 어떤 형태로 임플란트가 스테빌리티를 얻느냐, 당연히 100% 기계적인 스테빌리티로만 얻어집니다. 기계적인 미케니컬한 본과의 락킹을 통해서 임플란트가 고정이 되고, 그 시점에서 바이올로지컬한 힐링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힐링 자체는 제로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본 투 임플란트 사이에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세컨더리 스테빌리티입니다. 반면에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는 점차 하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온에 데미지를 준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우리 몸은 당연히 쉽게 생각하시면 데미지를 입은 부분은 청소를 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온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눌리고 커팅된 부분의 본들은 오스테오클라스틱 액티비티에 의해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미케니컬한 스테빌리티는 점점 다운이 되는 반면,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은 점점 증가되면서 스테빌리티가 상쇄되면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커브를 그립니다. 1999년에 그룬더가 이 커브를 논문에서 발표를 했고, 임플란트 스테빌리티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대략 3주에서 4주 사이에는 스테빌리티에 굉장히 저하점이 생기게 됩니다. 즉, 임플란트를 처음에 심으신 상태에서 3주, 4주까지는 굉장히 약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만큼 또는 더 이상의 스테빌리티가 올라가게 되고, 올라갔을 때 우리는 로딩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임플란트 로딩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테빌리티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로딩의 시점은 달라지게 됩니다. 즉, 미케니컬한 어떤 스테빌리티를 과도하게 올림으로써 우리가 스테빌리티 딥을 조금 더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지만, 앞서 우리가 의논한 대로 프로파일 드릴의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용도의 목적이 보온에 대한 압박을 너무 강하게 가하면 보온 자체에 네크로시스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페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는 세컨더리 스테빌리티의 커브를 좌측으로, 우측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좌측으로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을 급속히 빨리 생기게 하는 쪽으로 이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토탈 스테빌리티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로딩의 시점도 굉장히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임플란트 디핑의 포인트가 되는 시간 자체도 좌측으로 더 빨리 왔다가 빨리 회복이 되고, 디핑 자체의 양도 작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발치와에다가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으면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면 보온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표면의 어떤 처리에 따라서 디렉트한 오세오 인티그레이션, 본 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앞서 다른 원장님께서 표면 처리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치와에서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발치를 하고 나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속에 블러드 클럿이 차게 되죠. 이 속에
그냥 임플란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 발치와의 힐링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들어있게 되면 발치와의 힐링에 어떤 임플란트 표면의 어떤 효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느냐인데, 이 발치와 안에서 대략 이틀에서 3일 사이에 유가 조직이 안으로 자라 들어오게 됩니다. 유가 조직이라는 것은 주변의 혈관이 블러드 클럿 속으로 자라 들어와서 인버지네이션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혈관이 분포가 높아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략 7일째에 오스테오이드라는 조직이 에이펙스 부근에서 먼저 생기게 되면서 본셀이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본셀이 자라났을 때 이 발치와 안에 임플란트가 있을 것이고, 그 임플란트 표면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잘 분화가 되느냐 하는 것이 아세 인티그레이션을 촉진시키는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발치와에서는 대략 3주가 지나고 나면 저렇게 상부에서 조직이, 에피텔리움이, 상피 조직이 자라서 거의 닫히게 됩니다. 이 상피 조직 때문에 오늘의 강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로딩의 시점이라는 것은 스테빌리티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대략 6주 정도에 빠르면 로딩을 다 가합니다. 그래서 전 임상적으로 스트라우만 SL 액티브 표면의 임플란트를 사용했을 때는 6주 정도에서 로딩을 가하는 것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발치와 즉시 식립인 경우는 주변에서 2월, 3월 같이 발치와의 힐링에 조직의 생성이 촉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나, 우리가 로딩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보철물이 상부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치주 조직, 상피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이 상피 조직은 3주 정도 때 밑에 유가 조직의 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왜냐? 상피 조직은 그 자체로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자라서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부의 커넥티브 티슈나 어떤 본이나 어떤 혈관을 공급해주는 조직이 있어야 그 위를 따라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와의 힐링이 완성이 됐을 때 우리는 위에 상부의 커넥티브 티슈와 에피텔리움이 커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본의 힐링은 대략 4주에서 6주 사이에 로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켓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가능하지만, 로딩을 한 다음에 주변의 치주 조직과 우리가 수복한 보철물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치주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치주 쪽에 어떤 티슈의 조직의 관찰이 필요하십니다. 구치부에서 발치와 즉시 식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번 구치부 치아를 발치를 했습니다. 발치를 할 때는 플랩을 열지 마시고,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플랩을 안 여시는 것이 좋고, 트라우마 없이 에이트라우마틱하게 각각의 루트나 치아를 발치를 하십니다. 보시는 대로 septal 본들이 다 인택트하게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septal 본을 보시면 버칼 본의 두께가 저 정도 두께이거나 더 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플랩을 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플랩을 여는 즉시 블러드 서플라이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잇몸 조직의 뼈에 대한, 버칼본에 대한 블러드 서플라이는 치주인대에서 오는데, 치주인대는 벌써 치아가 발치되면서 없어졌고, 본에서 오는 혈관은 저 버칼본 쪽은 번들본이라고 해서 본메로가 하방에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본 엔도스테움에서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남은 블러드 서플라이는 플랩에서만 오기 때문에 플랩을 여시면 저 본이 소실이 되고, 저 본이 소실이 되면 하나의 월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세인티그레이션의 시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발치와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적절한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갭이 있지만 갭은 필링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점핑 디스턴스라고 해서 가끔 논문이나 강의를 들으실 때 2mm 이상의 갭이 있을 때는 저절로 채워지지 않고 티슈가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 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까지 2000년대 초반 윌슨의 논문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용을 했으나, 그 논문은 플랩을 열었을 때에 해당하는 상황이고, 플랩을 열지 않고 우리가 인택트한 발치와를 유지하고 그 안에 버칼본을
터치하지 않고 임플란트가 안전하게 들어갔을 때는 그 상황에 해당하지 않고 발치와가 힐링하듯이 뼈가 다 찹니다. 일주일 후의 사진입니다. 아까 전치부에서 보신 대로 일주일 후에 생겨나는 일이 에이펙스에서 오스테오이드가 생성이 되고 상부에서는 에피텔리움이 그래듈레이션 티슈를 따라서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앱너의 논문에서 보시듯이 이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누렇게 어떤 티슈 조직이 보이기도 하지만 발치와의 테두리 쪽을 보시면 분홍색의 티슈들이 안쪽으로 이제 자라서 덮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주 후의 사진입니다. 하방에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찬 상방으로 에피텔리움이 거의 임플란트의 힐링 어바트먼트에 닿을 정도까지 자랐습니다. 에피텔리움은 그럼 얼마나 자라느냐? 정상적으로 블러드 서플라이가 있을 때 하루에 1mm 정도를 자랄 수 있습니다. 네 방향에서 원을 형태로 중심을 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저렇게 자라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시면 2주의 사진이 3주의 사진보다 뭔가 훨씬 깨끗해 보이십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2주의 사진은 하방의 결합 조직의 성장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상피 조직만 상방으로 자라 들어온 사진입니다. 3주의 사진은 하방에서 에피텔리움 쪽으로 혈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색깔이 빨개집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염증이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혈관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혈관이 비쳐서 색깔이 빨갛게 보입니다. 5주 사진을 보시면 더 빨갛습니다. 살짝 가운데가 1mm 정도 내려앉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전치부 힐링에서와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치와가 힐링이 됐을 때 발치와 탑 오브 더 발치와 중심부는 대략 한 1mm 가라앉는다. 그 상황과 똑같고 그 상황에서 힐링 어바트먼트에 에피텔리움이 어태치드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피텔리움은 어디에 붙느냐? 모든 곳에 다 붙을 수 있습니다. 유리에도 붙고 깨끗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실 때 반드시 힐링 어바트먼트도 소독이 된 깨끗한 상태의 힐링 어바트먼트를 쓰셔야 어태치먼트가 제대로 일어납니다. 자, 2달 후의 사진입니다. 다시 페일 핑크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각화된 치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인접의 각화 치은과 비교를 하였을 때는 약간 티슈가 싱킹 되어 있고 우리가 텍스처도 사실은 약간 소프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황 정도가 됐을 때는 힐링 어바트먼트를 열고 임프레션을 뜨고 어떤 크라운을 가지고 소프트 티슈를 스캘로핑 하면서 건강한 치아 모양의 스캘로핑한 티슈 조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치와의 크기에 따라서 로딩의 시점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발치와의 크기에 따라서 로딩을 결정하시는 이유가 단지 본투 임플란트 컨택에 의한 스테빌리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프트 티슈의 우리가 크라운이 들어가는 어떤 모양과 스캘로핑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함께 확인하고 하시면 훨씬 더 성공적인 임플란트 보철물까지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은 참고로 첨부해 드립니다. 닥터 타노의 논문이고 우리가 발치와의 즉시 임플란트를 했을 때 소프트 티슈의 부피와 높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하는 논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발치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힐링 어바트먼트를 넣었을 때 템포러리 크라운을 했을 때 좀 플레어된 와이드한 힐링 어바트먼트를 넣어서 버칼 쪽을 터치해 줬을 때 그리고 본을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이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보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힐링 어바트먼트를 넣었을 때 보다는 템포러리 크라운을 넣었을 때가 훨씬 좋은 모양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템포러리 크라운을 항상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로딩을 수술 직후에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드 힐링 어바트먼트라고 해서 템포러리 실린더를 우리가 크라운 만들듯이 저렇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진지바 3분의 1만큼만 남기고 상부를 잘라버립니다. 그 상태로 힐링 어바트먼트 대용으로 쓰시게 되면 그냥
방금 전에 보신 임상사진의 힐링보다 훨씬 준비된 스캘로핑한 잇몸이 함께 힐링되어서 훨씬 더 빠른 시일 안에 대략 6주, 8주 사이에 크라운을 로딩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트라우만 임플란트의 발치와 즉시 식립 경우에 보철 수복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임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편에서는 스트라우만 수술 프로토콜 중의 한 과정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식립 시에 록심 어바트먼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픽스처 드라이버로 직접 연결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임상적인 차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라우만 팁스 앤 트릭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